IMF에서도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내수가 조금 더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에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어떤 이유로 이런 전망이 나온 건가요? 일단 그 IMF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내수가 어느 정도 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시작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눈여겨 볼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MF가 한국 내수 회복에 이제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는 전망을 했습니다. 상반기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죠. 아시겠지만은 고금리 상태에서 긴축 상태로 가다 보니까 뭐 내수가 돌아갈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물가가 일단 1순위로 목표 정책을 잡았기 때문에 물가를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뭐 구매력이 약화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죠. 3분기부터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내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화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긴축에서 이제 완화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피벗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 전방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갑을 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이제는 명목 보수라든지 소득 증가로 인해서 실질 구매력이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소득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 금리가 사실상 낮아지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지갑이 좀 두둑해지면은 소비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일단은 내수 회복이 이제 될 것이다라고 이제 IMF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IMF가 내수 시장 전망은 긍정적으로 봤는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석 달 전과 동일한 수치를 유지한 건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IMF가 이번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2.5%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국책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보다 일단은 소폭 좀 낮게 잡은 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민간결에서 나오는 지표보다는 조금 후하게 좀 평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IMF가 이번에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3.2%, 7월 전망보다 변함이 없고요. 2025년도 전망을 3.2% 동일하게 보면서 7월 나왔을 때의 전망과 뭐 차이 없이 동일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2024년도 올해에 한 2.5%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7월과 대비해서 변함없이 2.5%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2%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IMF는 내다보고 있죠. 물론 사실상 이제는 하방 조정 위험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는 긴축 상태가 계속 유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간에 끝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긴축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들, 그다음에 지금 중동 전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인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경제 성장률의 조정치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긴축 정책의 시차 효과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좀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하지만은 또 워낙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IMF의 전망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에 이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왔을까요? 일단 IMF가 한국의 이제는 GDP를 이제 36,000달러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뭐 좋은 수치죠.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본과 대만보다 1인당 GDP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은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수치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사실상 뭐 긍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IMF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27년도 같은 경우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이제 4만 달러를 이제 돌파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뭐 GDP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치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황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본다 그러면 일단 2021년에서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하는 수치로 좀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증가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제 GDP 성장률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앞에 차트 보시면은 쭉 이제는 보시다가 2024년도 1분기에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3% 성장했거든요. 그때 아무도 예상을 못 했었어요, 사실. 근데 깜짝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분기에 이제 역성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이게 저기 나오고 있죠. 조그만 글씨로 나오고 있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깜짝 성장하다 보니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제는 2분기가 이제 역성장했던 부분. 그러다가 이제 3분기에 다시 한번 물론 속보치지만은 0.1% 이제 상승을 했는데 물론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0.5%보다는 이제 둔화된 수치이지만은 그래도 일단 0.1% 이제 성장했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제는 뭐 시장에서 사실상 뭐 불확실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뭐 우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좀 걱정하고 있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아니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올해의 경제 성장률에 조금 수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눈에 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이유가 내수가 생각보다 지금 3분기 때 조금 생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다만 약간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제 수출이 약간 둔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내수도 신경 써야 되고 이제 수출 둔화된 것도 이제 신경을 쓴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뭐 성장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 봤을 때 지금 우리의 3분기 지표 그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4분기 지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올해도 또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 대만보다도 앞설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올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봤어요. 물론 제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지만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IMF가 기분 좋은 이제 보고서를 낸 게 바로 이제 1인당 GDP 그러니까 이제 GDP에서 국내 총 생산에서 우리나라 인구수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인당 GDP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라든지 대만보다 이제 앞서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일본, 대만 1인당 GDP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IMF의 추정치인데요. 일단은 2023년도 작년이었습니다. 한국이 35,600달러 이렇게 되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33,900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일본과 대만을 이제는 앞섰죠. 그래서 사실상 그때 이제는 굉장히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 이렇게 이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제 추정치인데요. 우리나라가 더 이제는 1인당 GDP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36,100달러 정도 될 거야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32,900달러, 대만이 33,200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올해에도 일본과 대만의 1인비 GDP 대비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요. 물론 총량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1인당 GDP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과거에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해왔고 그런 결실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뭐 세계 유수 나라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점들은 이제 눈여겨볼 만하고 물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엔화 약세였습니다. 엔화 약세다 보니까 이게 GDP 통계는 달러로 환산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다 보니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는 좀 GDP 달러로 환산했을 때 좀 마이너스 요인이 좀 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생산 기지라든지 R&D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뭐 일본을 앞섰다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만 IMF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이의 폭이 점차 이제 좁아질 수 있다라고는 이제 얘기하고 있으나 하지만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MF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역시나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일본과 대만을 앞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전제 조건은 당연히 이제는 반도체 업황에 호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가정 하에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증가되면서 1인당 GDP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IM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GDP, 1인당 GDP를 4만 달러 넘어갈 거다. 언제? 2027년도에 넘어설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 생각은 그 시기가 빨리 한 번 더 좀 더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가의 향배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때이지만은 그래도 현 정부가 지금 뭐 환율 방어라든지 아니면 지작금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처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효과까지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만 이제 환율의 방어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런 그 반도체 수출의 호황들이 꼭 일어나기를 또 다시 한번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